안녕하세요, 여러분.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미래 과학자를 위한 온라인 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심에 대해 알아보고 진동에 따른 드로잉봇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인 촉각과 과학이 만나서 사용되는 예를 찾아보고 촉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햅틱 기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햅틱 기술에 적용된 원리는 무엇이고 편심과 관련된 질량 중심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드로잉봇이 움직이는 원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게임기로 게임을 해봤나요? 이 게임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전을 넣고 스티커 버튼을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구 누르면서 게임을 하지요? 그럼 최신 게임기는 어떤가요? 한 번쯤 해봤거나 본 적이 있는 게임기죠? 이 게임기들은 내가 게임 속 캐릭터가 된 것처럼 생생하게 진동으로 느끼며 게임을 합니다. 어떻게? 게임 속 일들이 실제인 양 진동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닌텐도 스위치의 양쪽 조이콘에는 모션 센서 컨트롤러 HD 진동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컵 안에 얼음을 담는 느낌, 물을 붓는 느낌까지도 재현 가능하고 진동 크기와 진동의 빠르기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인 듀얼쇼크에는 양옆 손잡이에 진동 모터가 각각 한 개씩 2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십자 패드와 우측 버튼에는 감도 기능, 육축 센서 기능 같은 것이 적용되어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실제인 것처럼 손으로 진동을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진동 덕분에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진짜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손으로 진동을 느꼈던 경우는 또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손으로 휴대폰을 터치했을 때 가벼운 진동을 느끼거나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해두었을 때 휴대폰 전체가 진동하지요. 이렇게 진동으로 사람의 피부에 자극을 가해 가상의 느낌을 전달하는 기술을 햅틱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만지다 라는 뜻의 햅테스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느끼는 촉감과 무게나 형상, 굵기 등 근육이 느끼는 감각적인 힘, 이 2가지를 합쳐 햅틱 기술이라고 합니다. 촉감을 통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대상에 따라 휴먼 햅틱, 머신 햅틱, 컴퓨터 햅틱으로 나누어집니다. 햅틱 효과를 내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만지거나 움직일 때 센서로 측정을 합니다. 햅틱이 가능하도록 사람의 뇌, 척추 등 다양한 곳에 센서 장치를 연결해 신호를 검출하고 수신된 신호들로 하여금 햅틱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지요. 햅틱 기술은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햅틱 효과를 발생시키는 진동은 햅틱 액추에이터인 소형 모터 덕분입니다. 햅틱 액추에이터란 사용자가 기계에 자극을 주었을 때 모터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편심력을 통해 기계적인 진동을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터치가 인식이 되면 프로세서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이 되어 드라이버에서 어떤 진동을 발생시킬지 모터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모터인 액추에이터에서 다양한 기계적 진동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햅틱 액추에이터는 다양한 진동을 만들어내는데요. 스마트폰의 알람이나 벨소리 진동처럼 표면 전체가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손끝에만
진동이 느껴지게 진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몸체 전체를 진동시키는 전신 효과는 여러 가지 속도로 돌며 진동 효과를 내는 편심 회전 모터를 사용하고요. 화면의 일부만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전압으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햅틱 기술은 가상현실이나 웨어러블 기기 외에도 많은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은 진동 효과 외에도 다양한 촉각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운전자와 차 사이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진동으로 방향을 알려주거나 전면 유리창이 운전자의 눈과 손가락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손 모션에 대한 햅틱 진동 피드백을 주어 앞을 잘 보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생생함을 훨씬 높여줍니다. 레이싱 게임에서는 차량의 부딪힘을 느낄 수 있고 기타 줄을 켜거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 대신 로봇이 수술을 하거나 의료 시뮬레이터로 가상 공간에서 실제감을 느끼게 해주지요. 그럼 이제 다양한 진동 효과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편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물체의 질량 중심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물체의 질량 중심이란 물체의 한 점을 아래쪽으로 떠 받쳤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점을 물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원의 질량 중심은 어디일까요? 가운데 부분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삼각형과 사각형도 찾아볼까요? 친구들도 모두 찾았나요? 혹시 무게중심과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무게중심은 무게의 중심입니다. 무게는 물체가 받는 중력을 말하고 무게중심은 중력을 받는 물체의 중심점인 거죠. 질량 중심은 중력을 고려하지 않고 질량의 위치만 생각해서 계산된 값입니다. 그럼 물체가 회전할 때 질량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물체는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가 회전할 때 진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물체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지나지 않는 상태를 편심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람이나 벨소리, 진동처럼 스마트폰 전체가 흔들리게 할 때 사용하는 편심 회전 모터에는 추가 달려 있는데요. 한쪽 면에 치우쳐져 있어 회전할 때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회전축과 질량 중심이 멀수록 회전 속력이 빠를수록 진동이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드로잉봇에는 편축이 있는데요. 모터의 편축의 위치를 변경해 회전축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모터 중심축에서 추가 멀수록 모터의 속도가 빠를수록 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큰 진동이 생깁니다. 그럼 드로잉봇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드로잉봇을 만들어 보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더해 드로잉봇이 더 다양하게 움직이도록 해볼까요? 그럼 이제 만들기를 해봅시다. 드로잉봇을 만들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MDF를 떼거나 끼울 때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두 번째, 편축을 너무 깊게 끼우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건전지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확인합니다. 자, 그럼 함께 영상을 보고 만들기를 해봅시다.